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린님, 나의 아이린님.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이 좀 있기 때문에 빠르게 독서노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이토 이토리님의 책으로 시작하고 이득을 보고 더 큰 이득을 취해라가 정답이다. 이득을 보고 더 큰 이득을 취해라. 손해를 보고 더 큰 이득을 취해라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눈앞의 이득에만 빠지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보고 더 큰 이득을 취해라. 이게 항상 보면 성공하신 분들, 현자들 항상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눈앞의 이득에만 빠지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손해를 보더라도 나중에는 이득을 볼 때가 있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말입니다. 눈앞의 이득에만 빠지면 손해를 볼 수 있다. 눈앞의 이득에만 빠지면 손해를 볼 수 있다. 지금은 손해를 보더라도 나중에는 이득을 볼 때가 있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말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 말에 매우 큰 위화감을 느낍니다. 이득을 보려면 왜 손해를 보아야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구나. 저는 그렇게 말하실 줄 알았거든요. 너무 좋아요. 솔직히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손해를 보고 이득을 봐라라는 거? 그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사이트 이셔리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말에 매우 큰 위화감을 느낍니다. 이득을 보려면 왜 손해를 보아야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득을 보려면 왜 손해를 보아야 하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득을 보고도 내일이나 내일 모레도 어쩌면 미래까지 이득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득을 보기 위해서 굳이 손해를 볼 필요가 있을까요? 이득을 보고 더 큰 이득을 취하라. 이게 정답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득을 보고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어쩌면 미래까지 이득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득을 보고 더 큰 이득을 취하라. 이게 정답입니다.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고 의문을 품겠지만 실제로 내가 그런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이득을 보고 더 큰 이득을 취하라. 너무 좋아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손해를 보고 더 큰 이득을 취하라. 조금 약간 거부감이 생겼거든요. 사이토 이토리님은 위화감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이득을 보고 더 큰 이득을 취하라. 이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능할까 하고 의문을 품겠지만 실제로 내가 그런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라면 가게를 오픈할 때 첫 4월 동안을 라면 한 그릇당 2,000원이라는 서비스를 준다고 합시다. 그렇지만 2,000원이라는 가격을 보고 찾는 손님은 그 라면의 정가가 되는 순간 바로 발길을 끊습니다. 한 그릇에 2,000원짜리 라면이라고 선전하며 인지도가 올라가 한 번 맛본 손님은 단골이 되어서 앞으로 저 가게가 번영할 줄 알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사람들이 와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바로 손해를 보고 손해를 취한 꼴이 되는 것입니다. 맛있는 라면을 내놓을 자신이 있다면 쓸데없는 서비스를 하지 말고 처음부터 정가로 승부하면 될 일입니다. 맞아, 실력 결국은 본질이라는 거죠. 결국은 본질. 5,000원짜리 라면이라도 손님에게 이거 10,000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말할 정도의 라면을 제공하면 그 가게는 반드시 번창합니다. 손님에게도 한 그릇에 2,000원으로 라면을 먹을 수 있는 게 무조건 이득이 아닙니다. 맛있는 라면을 항상 먹을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의미에서 봤을 때 손님에게 이득입니다. 이 책도 공짜로 돌린다고 하더라도 읽을 가치가 없는 내용이라면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10,000원 이상의 돈을 내더라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가치가 있어야 모두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너무 좋아요. 오늘 진짜 이득을 보고 더 큰 이득을 취하라.
전 너무 좋은데요, 이게, 이 글이? 이득을 보고 더 큰 이득을 취하라. 이게 정답입니다.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고 의문을 품겠지만 실제로 내가 그런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네, 이거를 독서노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니까 손해를 보고 더 큰 이득을 취하라 라는 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상식이잖아요. 근데 사이트 위트리님께서는 역시 이득을 보고 더 큰 이득을 취해라. 이게 정답입니다. 좋은 일은 모두가 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은 모두가 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보다 손해를 보고 더 큰 이득을 취하는 일이 정말 있긴 한 걸까요? 그보다 손해를 보고 더 큰 이득을 취하는 일이 정말 있긴 한 걸까요? 손해를 보고 더 큰 이득을 취하는 일. 하나라도 실제 사례가 있다면 납득이라도 하겠지만 적어도 나는 그런 실제 예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해도 안 가는데 만약 사람들도 실제 예를 본 적이 없다면 대체 왜 손해를 보고 더 큰 이득을 취하라 라는 말을 믿는지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왜 손해를 보고 더 큰 이득을 취하라 라는 말이 생겨난 것일까요? 아마도 그런 말을 만든 사람이 미숙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손해를 보고 더 큰 이득을 취하라. 아마도 그런 말을 만든 사람이 미숙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도 미숙했으니까 그 말을 믿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도 미숙했으니까 그 말을 믿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그렇게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좋은 일은 반드시 모두가 이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손해를 보는 일이 없습니다. 맞아요. 다시 이걸 삭제하고요. 이걸 한번 그럼 왜 손해를 보고 더 큰 이득을 취해라 라는 말이 생겨난 것일까요? 아마도 그런 말을 만든 사람이 미숙해서 그런 게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도 미숙했으니까 그 말을 믿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그렇게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좋은 일은 반드시 모두가 이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은 반드시 모두가 이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손해를 보는 일이 없습니다. 남에게 친절을 베푸면 가끔 착해서 호구되기 딱 좋다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는데 남을 친절하게 대하는 건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좋은 일은 반드시 모두가 이득을 보게 되어 있다. 그 누구도 손해를 보는 일이 없다.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다. 좋은 일은 반드시 모두가 이득을 보게 되어 있다. 그 누구도 손해를 보는 일이 없다. 남에게 친절을 베풀면 가끔 착해서 호구되기 딱 좋다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는데 남을 친절히 대하는 건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 남을 친절하게 대하면 나 자신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게다가 상대방이 고마워하기도 합니다. 서로 이득을 보게 됩니다. 좋은 일이라는 건 원래 이런 식으로 이득을 보고 더 큰 이득을 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너무 착해 빠졌다고 하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뭔가 해주려는 행동을 괜한 힘만 빼는 손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사람이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때는 자신의 이익을 기대하고 마지못해 수고를 드리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너무 착해빠졌다고 하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뭔가 해주려는 그 행동을 그냥 힘을 빼는 손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사람이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때는 자신의 이익을 기대하고 마지막에 수고를 드리는 걸 것입니다. 잠깐만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그걸 가지고 너무 착해 빠졌다고 하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뭔가 해주려는 행동을 그냥 힘만 빼는 손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사람이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때는 자신의 이익을 기대하고 마지못해 수고를 드리는 것일 것입니다. 아마 그런 사람이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때는 자신의 이익을 기대하고 마지막에 수고를 드리는 걸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미안하지만 아마 그런 사람이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때는 자신의 이익을 기대하고 마지막에 이익을 기대하고 수고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쵸.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면 미안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더라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맞아요. 그래. 그런 마지못한 태도가 틀림없이 사람의 파동이 되어 돌아올 것이고 그 나쁜 파동이 불러오는 건 역시 안 좋은 일들 뿐일 테니까요. 만사가 잘 풀리는 사람은 수고를 드린다거나 소리를 본다거나 하는 생각은 안 합니다. 오히려 인간으로서 당연하게 누군가에게든 잘해주고 싶다거나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힘을 빌려주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와, 이게 너무 좋은데요? 와, 독서노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네. 오늘은 짧게 책을 지금 읽고 있지만 해야 될 일이 많아서 이미 큰 가르침을 얻었어요. 이득을 보고 더 큰 이득을 취해라가 정답이다. 손해를 볼 필요가 없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손해를 보고 더 큰 이득을 취하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눈앞에 이득에만 빠지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손해를 보더라도 나중에는 이득을 볼 때가 있다라는 그 의미로 쓰는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득을 보고도 내일이나 내일 모레도 어쩌면 미래까지 이득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득을 보기 위해 굳이 손해를 볼 필요가 있을까요? 이득을 보고 더 큰 이득을 취하라. 이게 정답입니다. 이득을 보고 더 큰 이득을 취하라. 이게 정답입니다.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고 의문을 품겠지만 실제로 내가 그런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맛있는 라면을 내놓을 자신이 있다면 쓸데없는 서비스는 하지 말고 처음부터 정가로 승부하면 될 것입니다. 5,000원짜리 라면이라도 손님에게 이건 만원의 가치가 있다 라고 말할 정도의 라면을 제공하면 그 가게는 반드시 번창합니다.
좋은 일은 모두가 득을 보게 되어 있다. 그럼 왜 손해를 보고 더 큰 이득을 취하라 라는 말이 생겨난 것일까요? 아마도 그런 말을 만든 사람이 미숙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도 미숙했으니까 그 말을 믿어버린 것입니다. 좋은 일은 반드시 모두가 이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손해를 보는 일이 없습니다. 남에게 친절을 베풀면 가끔 착해서 호구되기 딱 좋다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는데 남을 친절히 대하는 건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 남을 친절하게 대하면 나 자신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는가요? 게다가 상대방이 고마워하기도 합니다. 서로 이득을 보게 됩니다. 좋은 일이라는 건 원래 이런 식으로 이득을 보고 더 큰 이득을 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너무 착해 빠졌다고 하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뭔가 해주려는 행동을 괜한 힘만 빼는 손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사람이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때는 자신의 이익을 기대하고 마지못해 수고를 드리는 걸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미안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더라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런 마지못한 태도가 틀림없이 그 사람의 파동이 되어 나올 것이고 그 나쁜 파동이 불러오는 건 역시 안 좋은 일들 뿐이니까요. 만사가 잘 풀리는 사람은 수고를 들인다거나 손해를 본다거나 하는 생각은 안 합니다. 오히려 인간으로서 당연하게 누구에게든 잘해주고 싶다거나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힘을 빌려주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오늘은 나중에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차적으로 서희토이토리님의 독서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1차적으로 수고했어요. 컨디션이나 상황 봐가면서 2차적으로 루틴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했어요, 아이리님.